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던 연산군은 대충 이렇습니다. 평범한 인물이었던 연산군이 어느 날 친어머니 윤 씨가 조정 관료들과 아버지 성종의 후궁들에 의해 모함을 받아 왕비에서 폐위되고 결국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날로 눈이 헷가닥 돌아서 조정의 대신 관료들을 마구 죽이고 백성들을 핍박하며 폭정을 휘두르다가 참지 못한 반란 세력에 의해 폐위당하고 얼마 안 있어 죽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연산군 일기를 적은 자들은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을 왕위에 올린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연산을 멍청하고 포악한 군주로 만들려고 했겠죠. 따라서 연산군 일기를 읽을 때는 이 점을 감안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의외로 연산의 판단이 냉철하고 굉장히 계획적이며 생각보다는 폭정도 덜하였고 나름의 이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산의 행동이 옳았다거나 연산이 폭군이 아니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연산이 단지 어머니의 복수에 눈이 멀어 마구 칼을 휘두르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연산에 대한 여러 책들 중 임용환 박사님의 조선국왕 이야기에 나오는 연산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여겨지기에 연산군 파트는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연산에 대한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더욱 좋고요. 다만 저는 영상이라는 매체를 활용해서 최대한 내용을 쉽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의 제10대 왕 연산군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연산은 성종 7년 11월 6일에 태어났습니다. 이미 성종이 장성하여 친정을 시작한 뒤였죠. 게다가 앞서 말했듯 성종의 치세는 조선이 건국된 이래 가장 풍요롭고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또한 성종의 둘째 아들인 진성대군은 연산이 13살이 되어서야 태어났으니 연산은 후계자 자리를 두고 경쟁할 필요도 없었겠죠. 따라서 연산은 그냥 풍요로운 삶을 만끽하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는데요. 세자 시절의 연산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세자는 훗날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세자에 대해선 후한 평가가 주를 이루는데 연산은 문종처럼 특별히 칭찬받은 일이 딱히 없었으나 그렇다고 양령처럼 크게 말썽을 피우지도 않았는데요. 앞서 연산의 아버지인 성종은 왕위에 오른 뒤 상당히 빡세게 공부를 했다고 했죠. 성종은 어린 나이에 그것도 군주 수업을 하나도 받지 않은 채로 갑자기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6년 동안 매일 4번씩이나 경연에 참석하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허나 성종은 세자 연산을 교육시킬 땐 자기와 반대로 엄청 널널하게 했는데요. 보통 세자가 10살이 되면 입학례를 행하고 본격적으로 군주 수업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세자가 성균관 유생들이랑 한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었고요. 공부는 따로 하되 그냥 입학식만 치르는 거였죠. 그런데 성종은 관례에 따르면 세자 나이 10살에 입학례를 행하고 11살엔 세자빈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세자가 10살이 되었으니 입학례를 거행하심이 어떻사옵니까? 맞는 말이오. 허나 사람마다 때가 다른 법이니 좀 더 기다려보고자 하오. 라며 연산이 15살이 되어서야 입학례를 치르게 했는데요. 또한 성종은 자기가 군주 수업을 받을 땐 하루에 4번씩이나 경연에 참석했으면서 세자에게는 처음엔 3일에 한 번씩 서연에 참석하게 했다가 나중엔 그것도 빡빡하다 생각했는지 5일에 한 번으로 미루었는데요. 게다가 자기는 한여름에도 전하, 지금은 한여름이라 날씨가 매우 덥사옵니다.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전하께서 매일 3번이나 경연에 참석하시니 이러다 혹여 옥체를 상하실까 심히 염려되옵니다. 청컨대 경연을 줄이시면 어떻사옵니까? 내가 1분 1초를 아껴 학문에 힘써야 하는데 어찌 경연을 줄일 수 있겠소? 라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연에 참석했으면서 세자 연산에게는 날씨가 매우 더우니 여름 동안은 세자의 서연을 아침에 한 번만 행하도록 하라 라며 널널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아는 성종의 모범적인 모습이 꼭 자기가 원해서 그랬던 것만은 아닌 것 같죠. 다만 이렇게 세자 연산이 널널하게 수업을 받았다고 해서 연산이 멍청해서 훗날 폭군이 되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때 연산을 가르친 관료 중엔 훗날 중종에게
연산이 세자 시절 꽤나 총명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으며 연산은 왕이 되어서도 학문의 깊이가 문제되는 경우는 딱히 없었기 때문에 평범한 관료 정도의 학문은 성취했던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연산의 세자 시절에 대한 기록 중 특별한 사항은 잔병치레를 많이 했다는 정도가 있습니다. 연산은 세자 시절부터 얼굴에 종기가 나고 입안이 헐고 눈병에 걸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연산의 잔병치레는 왕이 되어서도 계속됐죠. 자, 그럼 지극히 평범한 세자였던 연산은 세자 시절 아버지 성종과 조정이 돌아가는 걸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연산의 눈에 보인 성종은 뭔가 많이 답답해 보였습니다. 이 나라의 왕, 즉 지존이라는 자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시도 때도 없이 대간들에게 공격이나 받고 조금이라도 취미생활을 하려 하면 대간들이 들고 일어나니 그러지도 못하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 없이 기계처럼 일만 하면서 사사건건 태클 거는 대간들에게 제대로 된 화 한 번 못 내는 이런 삶이 도저히 좋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고로 지존이란 이미 이뤄놓은 것들 위해서 놀고 즐기며 유유자적하게 보내야 마땅한 것인데 자기가 본 아버지의 모습은 전혀 그래 보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연산은 자기가 왕위에 오르면 사사건건 왕에게 태클 거는 못된 관료들을 전부 제거하고 자신은 이 나라의 지존답게 좀 놀면서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자 시절을 보내고 아버지 성종이 죽자 20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연산군.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연산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자기 친어머니의 존재를 몰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성종의 묘지문을 작성하던 중 패비 윤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성종과 신하들은 끝까지 연산에게 패비 윤씨의 존재를 숨기려 했으나 그렇다고 왕의 묘지문에 거짓을 적을 수는 없는 일. 신하들은 어쩔 수 없이 묘지문에 패비 윤씨와 그의 아버지 윤기견의 존재를 적었고 연산은 이를 통해 친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여기 적힌 윤기견이란 자는 누구냐? 혹시 데비마마의 아버지 윤호를 잘못 쓴 것 아니냐? 윤기견은 패비 윤씨의 아버지로 윤씨가 왕비로 책봉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패비 윤씨? 패비 윤씨라니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굴 말하는 것이냐? 패비 윤씨는 대행왕 전하의 두 번째 왕후였으나 그 행실이 왕후답지 못했기에 배출되었습니다. 그 후 세 번째 왕비로 들이신 게 지금의 데비마마이십니다. 허면 그 패비 윤씨란 자는 지금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배출된 뒤 대행왕 전하의 명으로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헌데 어찌 나는 그 여인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가? 패비 윤씨는 전하의 친어머니이기에 대행왕 전하께서 그 존재를 숨기려 하셨습니다. 뭐라? 그렇게 친어머니 패비 윤씨의 존재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연산은 그날 슬픔에 잠겨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연산은 정말로 패비 윤씨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패비 윤씨가 죽었을 때 연산의 나이는 6살이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순 있으나 존재 자체를 모르기엔 적지 않은 나이인데요. 게다가 성종이 패비 윤씨의 제사를 허용했을 때 연산은 이미 15살로 조참에 참여하며 정치 실습을 하던 시절이기에 연산이 친어머니의 존재를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훗날 정조가 아버지 사두세자의 죽음을 알고도 왕위에 오를 때까지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것처럼 어쩌면 연산도 괜히 패비 윤씨에게 관심을 가졌다가는 관료들을 자극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꾹 참고 지냈던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 일을 추궁할 수는 없는 일. 연산은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덮고 아버지 성종의 제사와 묘호를 올리는 일로 넘어갑니다. 반면 신하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연산이 패비 윤씨의 일을 그냥 넘어가니 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이보다 중요한 일은 새 왕을 성종과 같은 왕으로 만드는 것. 대간들은 성종 때 했던 것처럼 강력한 비판과 제재를 통해 연산의 군기를 잡으려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연산은 아버지 성종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나오는데 다음 시간엔 무오사와 이전의 연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